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다음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허블 만환경이랑 제임스 웹 만환경, 전자기파 뭐 사용하고 기억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사용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대요. 자, 기억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을 이용해서 성간먼지 뒤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적외선은 뭐 그렇대요. 자, 그럼 A. 적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적외선은 관찰할 수 없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기억과 적외선이 같겠죠. 똑같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속력이 전부 똑같죠. 광속 불변이라. 기억은 마이크로파다. 얘 보면은 기억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이래요. 기억이 있고 적외선이 있으면은 파장이 적외선이 더 길답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겠죠. 그러면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으면 아마 가시광선이나 뭐 자외선 이런 거겠죠. 근데 마이크로파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죠. 여기에 있죠. 그럼 마이크로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뭐 이런 것 중 하나겠죠.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보면은 성간먼지에 걸려서 뒤에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은 A, B죠.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과 원자핵 ABC 양성자수, 중성자수입니다. 얘 보면 다 알려줬으니까 한번 채워볼게요. 양성자수 1이고 둘이 합치면 2, 질량수. 양성자수 2고 질량수는 3이고요. 얘는 2되고 2니까 4죠. 그래서 옆에다 채워넣으면은 2, 1, 2, 1. 얘가 3, 2죠. 2, 2, 4니까 3 되려면은 2, 2, 4고 3이 있으니까 1 넣어야 될 거고요. 1, 1이 이미 2가 됐죠. 2였으니까 이거 0입니다. 1, 0은 중성자고요. B는 3, 2고요. 니은 뭔지 모르겠고 A는 2, 1, C는 4입니다. 그러면은 2가 여기 있고 둘이 더해서 1, 2니까 3이니까 3 되려면은 1 넣어야 될 거고요. 4, 2가 6이죠. 그럼 3이 있으니까 이게 3입니다. 그러면은 3일짜리 이게 삼중수소죠. 트리튬입니다. 기억은 중성자이다. 1, 0 중성자 맞고요. 니은의 양성자수 수소니까 양성자수 맞아요. 1 맞습니다. 이제 트리튬. 질량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나 비교하면은 질량이 결손된 만큼 이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죠. 근데 에너지가 얘가 14.3으로 더 크죠. 그래서 질량결수는 나에서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아요. 기억 니은이죠. 자, 그림은 입자 ABC의 물질파 파장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입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반비례하는데 A랑 B 먼저 속력 비교해보면은 A랑 B랑 물질파 파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질량이 2배 차이 납니다. 물질파 파장이 똑같다는 건 둘의 운동량이 같다는 뜻이고요. 운동량 같으려면은 M, EM이니까 얘가 EV, V 이렇게 내야 둘이 똑같겠죠. 그래서 B가 A의 절반이고요. 운동에너지는 C가 A의 2배이다. 운동에너지 보면은 여기서 B랑 C랑 바로 비교해 볼게요. B랑 C랑 비교하면은 질량이 똑같은데 물질파 파장이 2배 차이 나요. B가 물질파 파장이 2배가 길다는 건 운동량이 절반이라는 뜻이겠죠. 얘가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운동량이 절반인데 그럼 얘 2MV죠? 그러면 C는 4MV 나와야 되니까 속력 2V 나와야 됩니다. 물질파 파장이 2배나 크다는 건 운동량이 절반밖에 안 되는 뜻이고 그런데 2MV니까 2MV가 절반이려면 C는 4MV 그래서 2V 나옵니다. 운동에너지는 C가 A의 2배이다. C랑 A랑 비교하면은 속력이 똑같죠. 근데 질량이 2배니까 C가 A의 2배 맞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의 2배이다. 운동량 크기 보면은 B랑 C랑 보면은 얘는 2MV, 얘는 4MV죠? 그럼 B가 C의 절반이죠? 방금 했었죠? 이제 파장 가지고서 얘는 2MV, 얘는 4MV죠? 그래서 B가 C의 절반. 답은 니은. 자, 그림 가와 나는 이제 자석 A, B가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 가야 나에서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여기서는 T고요. 여기서는 3T래요.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는 F로 같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당길 거고요.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여기서는 밀어내겠죠? B한테 F로 밀어낼 겁니다. B를. 자,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작용 관계가 아니죠. 작용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바꿔야 되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이니까 지구가 들어가야겠죠.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B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있어야죠.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 0이다. 정지에 있으니까 알짜임 0이죠. 맞아요. 자, F가 T가 같다. 보면은 3대 1이고 서로 막 방향 반대일 때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보면은 뭔가 같을 것 같아요. 3대 1이면. 그래도 한번 계산해보면
중력이 있겠죠? B의 중력 mg 똑같이 mg 있습니다. 식 세워보면은 t 더하기 f가 mg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t가 f 더하기 mg죠. 그래서 그냥 바로 대입하면은 mg가 t 더하기 f, 그러면 얘가 2t가 2f죠. 그럼 t랑 f랑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자, 그러면 0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과 2 사이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위치 x 따라. 그 다음에 1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2m/s래요.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죠. 파장이 2m네요. 그러면 주기는 1초일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초일 때 x는 1에서 여기서 파동의 변이가 마이너스 A래요. 주기가 1인데 주기가 1초인데 4분의 1초 지났으면은 4분의 1칸 간 거겠죠. 전체 파장 중에 얘를 4등분해서 이 중에 4분의 1칸만 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왔겠죠.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x로 진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1초 지나면은 얘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6m/s이다. V는 t분의 람다, 주기는 1이고요. 파장은 3에서 6까지죠. 그러면은 얘가 3m입니다. 6m/s가 아니라 3m/s예요. 파동의 주기는 1초이다. 방금 구했고요. 1초. 그 다음에 파동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플러스 x로 진행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그림과 같이 단색강 P가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한데요. 굴절각 45도로 굴절한 P는 B와 매질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반사한대요. 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보면은 여기서 이게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인데 입사각 굴절각 비교하면은 굴절각이 더 크죠. 입사각이 작습니다. 그러면은 입사한 매질이 굴절률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큽니다. A가 작고 A가 크니까 굴절률은 A가 클 것이다.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 여기서 전반사했대요. 보면은 여기가 45도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겠죠. 입사각 45도입니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임계각과 입사각을 비교했을 때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45도래요. 그러니까 임계각보다 45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임계각은 45보다 작은 거겠죠.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커야 되니까 45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임계각은 45보다 작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와 C 경계면에 입사한 P는 전반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전반사하지 않는다 보면은 여기서 전반사 했으니까 B랑 C랑 굴절을 비교하면은 B가 더 큰 거겠죠. 그러니까 굴절을 나열하면은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서로 되겠죠. 근데 이게 굴절각, 임계각은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B와 C 사이에서 임계각이 45보다 작았어요. 그럼 A와 C에서는 차이가 더 크니까 45보다 훨씬 더 작겠죠. 근데 보면은 지금 이 각도는 45보다 작아요. 그럼 반사각이니까 얘도 45보다 작겠죠. 그럼 여기도 억각이니까 45보다 작아요. 그럼 이 각도는 45보다 클 겁니다. 지금 여기가 입사각이죠. 여기 입사각이 45보다 커요. 지금 B와 C 굴절률 차이가 거의 없는, 굴절 차이가 작은 얘네들도 45로 써도 전반사 했어요. 그럼 굴절률 차이가 훨씬 큰 AC는, 그럼 더 대충 써도 전반사 할 텐데 45보다 더 크게 이제 입사를 했대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전반사 하겠죠. A와 C는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그래서 임각이 45보다 훨씬 더 작을 거고 45보다 크게 썼으니까 전반사 합니다. 그래서 기억. 다음은 자성체에 대한 실험이다.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A, 상자성체 B, 균일한 자기장 영역 나서 자기화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꺼내가지고 플라스틱관, 구리관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쟀대요. 그래서 낙하시간 둘이 똑같고 구리관의 낙하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는 강자성체 A, 상자성체 B래요. 그러면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자기화 방향이 같죠. 둘 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서 A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 A는 강자성체죠. 자기화해서 꺼냈으면은 자기화 상태 계속 유지합니다. 자기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A보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럼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비교하면은 상자성체는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면 바로 자화 상태를 잃어버리죠. 그럼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강자성체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니까 구리관에서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더 길 거예요. 그러면 구리관에서 낙하 시간은
A가 B보다 길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라고 하면은 틀렸죠. 그래서 B가 A보다 짧을 겁니다. B는 상대성체라 뚝 떨어질 거고요. A는 강다성체니까 천천히 떨어질 테니까 B가 A보다 짧다가 되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 자, 그림 가는 물결파 발생 장치로 이제 진폭이 A는 물결파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로 먼저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Y로 발생시켰대요. 뒷노수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선이 고정된 점 P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루고요. 그 다음에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 진폭은 A다. X에서 지금 나온 게 지금 A죠. 진폭이 A예요. 근데 합쳐져서 2A가 됐대요. 그러면은 진폭 A겠죠. 얘도 A, 얘도 A 합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Y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위상은 반대이다. 지금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경로차가 0이니까 그럼 파장의 정수배죠. 그러면은 위상이 같아야겠죠.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상은 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아니라 T1일 때는 보강 간섭입니다. 네, 진폭이 커졌으니까 이 상황은 보강 간섭이고 그런데 경로가 지금 경로 차이가 0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위상이 같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지난다고 해서 이게 상세간섭 보강간섭이 되는 게 아니죠. 변이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상세간섭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강간섭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은 동일한 PN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ABC가 있고 스위치 놨고 그 다음에 S를 A에 연결할 때 빛이 방출되는 LED가 두 개래요. 그럼 한번 따라가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텐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불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는 불이 들어오면 안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가면은 B 하나만 들어오고 여기 막혀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요렇게 통과할 겁니다. 그럼 PN, PN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역방향 NP여야겠죠? 그럼 X는 N형 반도체이다. P형 반도체고요. 자, S를 A에 연결하면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접 화면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역방향 전압 걸렸으니까 Pn접 화면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하면 C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S를 B에 연결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PN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순방향이니까 맞죠? 답은 니은 디귿이죠. 표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 전자가 n을 6에서 2로 전이할 때 빛의 파장이 람다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람다래요. 파장이 람다인 빛의 광자 한계 에너지는 8E이다. 그러면은 이 방출하는 그 광자, 그러니까 파장이 람다인 광자는 이 에너지가 이 둘의 차이와 같겠죠?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이니까 8E 맞습니다. 전자가 1인 궤도에 있을 때 람다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럼 36에서 8만큼 흡수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냐 봤을 때 8만큼 흡수하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6에서 8 빼면은 28이죠? 28인데 28짜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3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4분의 람다이다. 3에서 1로 가면은 36에서 4니까 32이에요. 8E일 때 얘가 람다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죠. 얘가 8E란 뜻이에요. 그럼 32E는 에너지가 4배니까 그럼 얘가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그럼 파장은 4분의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은 전 P에 물체 A, B를 차례대로 가만히 놨더니 A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모습이랍니다. A는 벽과 충돌해서 특이가 10N 세컨드인 충격량 받고 여기서 1m/s 속력으로 운동하고요. 이후 A는 B와 충돌해서 크기가 I인 충격량을 받아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한답니다. 그 I가 얼마겠는가? 먼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얘가 지금 이쪽으로 2예요. 그러면 얘는 10만큼 받아서 왼쪽으로 2가 됐죠. 그럼 얘가 처음에 올 때 이쪽으로 아마 8이었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8인데 왼쪽으로 10만큼 받아서 왼쪽으로 2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질량이 2니까 속력은 4m/s였겠죠. 아마 4m/s로 들이박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 여기 내려오는 순간 이때 속력이 A가 4m/s라는 뜻이었겠죠. 근데 B도 똑같이 왔어요. A도 여기서 놓으면 4m/s, B도 여기서 놓으면 4m/s죠. 질량과 상관없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럼 여기가 들어올 때 여기가 4m/s입니다. 그러면 충격량을 받아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운동량은 왼쪽으로 2, 이 운동량은 얘는 오른쪽으로 4가 되죠.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지금 요 순간 충돌하기 전 요 순간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물체가 됐으면 총 질량은 2의 1이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속력이 얼마 나야 되는가? 얘는 3분의 2 나와야겠죠. 그래서 3분의 2 뉴턴 세컨드, 속력이 3분의 2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충격량이 얘가 4에서 운동량이 여기 4가 됐고, 그 다음에 3분의 2 미터 퍼 세컨드가 됐으니까 4가 3분의 2가 됐죠. 그러면은 얘가 3분의 12니까 3분의 10만큼 받았겠네요. 그래서 충격량은 3분의 10입니다. 속력이 3분의 2가 됐으니까, 그래서 충격량을 따지면은 질량도,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 고려해서 3분의 10이 되겠죠. 자,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를 각각 0, D, ED에 고정했을 때 A는 마이너스 X로 FA, C는 플러스 X로 플러스 FC, 그 다음에 A는 양전하고 A가 C보다 더 크대요, 전기력이.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B를 싹 빼와가지고 4D에 넣었더니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C가 A, B 합쳐서 지금 오른쪽이죠. 근데 B를 여기 있는 거 쏙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놨더니 얘가 반대로 왼쪽으로 밀려났대요. 그럼 B, C 사이에는 그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둘이 이렇게 막 밀어냈는데 C가 여기 딱 B가 이쪽으로 딱 바뀌니까 얘가 반대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럼 아마 부호가 같을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중 하나일 텐데,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A가 왼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오른쪽으로 당겨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길 텐데. 그래서 둘은 부호가 같은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C는 음전화가 아니고요.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B랑 A랑 비교하면은 여기서 둘 다 양전하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전압이 똑같았다면 여기서 전기력이 0이었겠죠. 근데 얘가 왼쪽으로 밀린답니다. 그 말은 B가 더 강하게 밀고 있다는 뜻이겠죠. B가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밀린다. 그래서 B가 A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에 가나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B 보면은 먼저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힘 받겠죠. 그럼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힘 받겠는가? 여기서 보면은 FA가 FC보다 커요. 근데 여기서 ABC를 제외하고 외부에 아무것도 없죠. ABC 빼고 외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 나와야 돼요. A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 C에 작용하는 힘 다 더했을 때 0 나와야 돼요. 일단 A랑 C랑 먼저 계산해보면 A가 왼쪽, C가 오른쪽이에요. 근데 A가 더 크니까 둘이 합치면은 약하게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다 합쳐서 오른쪽이었으니 다 합쳐서 0이어야 되니까 약하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에 작용하는 힘도 오른쪽입니다. 외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힘 다음에 0 나와야 되고, 둘이 크기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이네요. 그럼 반대다 하면은 틀렸죠.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진화합니다. 그때 이제 P 위치에 따라서 유도줄을 3개 방향 놓는데 0.5D일 때 보면은 아마 요런 모양이겠죠? 그때 P에는 전류가 I0가 흐르고 위로 흐른대요. 왜 위로 흐르는가? 보면은 아마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나오게 만들려면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D에서 보면은 요 상황이죠.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이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니까 얘는 짜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죠. 얘를 보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들어오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최종적으로 결국에 전류가 마이너스 Y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요 구간에 의해서, 요 한 칸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강하게 흘러야겠죠? 얘보다 세게 흘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마이너스 Y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나오지 말라고 더 들어가게 만들려고 전류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둘의 세기가 똑같아요. 얘 보면은 처음에 요 상황이랑 얘 보면은 여기 한 칸, 두 칸이죠. 요렇게 한 칸, 요렇게 두 칸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칸 한 칸 두 칸에 의해서 I0 흘렀죠. 그럼 여기 한 칸당 I0, 2분의 1 I0인 겁니다. 그럼 얘도 보면은 얘 하나에 의해서 2분의 1 I0예요. 이렇게 윗방향으로. 근데 결국은 아래로 I0 흘러야 되니까 그럼 얘는 2분의 3 I0만큼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장은 나오는 게 3개겠죠? 전류가 3배니까 자기장도 3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에서 서로 반대고 세기는 2가 1에서의 3배인 거죠. 한 칸 한 칸 나눴을 때. 그 다음에 기역은 5.5D일 때. 그러니까 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전류의 세기 한번 따져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은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만큼은 변하지가 않아요. 얘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4칸이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죠. 좀 늘어나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여기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고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어들지 말라고 더 나오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 한 칸에 2분의 1이었고 요거 한 칸에 2분의 3이었죠. 그럼 얘가 2분의 3 두 개니까 3이고 2분의 1 두 개니까 1이네요. 둘이 합치면은 4입니다. 그래서 4i0고 둘 다 위로 흐르겠네요. y 방향까지 되면 플러스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i0 맞아요. 답은 기억니은 디귿. 그림과 같이 점 P를 처음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가 3E인 물체 A가 마찰 구간 2를 지나서 최고점 Q에서 되돌아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랑 P를 지나고 1과 R을 지난답니다. 그러면은 높이차 알려줬고 그 다음에 A는 2를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하고요. 여기서 등속도 운동하고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 구간을 지날 때마다 E만큼 손실된대요. 여기도 E, 여기도 E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그 다음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EQ, R에서 ER인데 몇 대 몇이 되는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3E였어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MGH죠. 그 다음에 여기서 E만큼 손실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E만큼 손실되고 나머지가 여기로 올라갔겠죠.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E에다가 EMGH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했고 높이차가 H니까 등속도 운동할 때 마찰 구간 등속도 운동하면서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요. 그럼 E가 그대로 MGH예요. 그럼 E라고 쓰지 말고 그냥 OMGH라고 할 수 있죠. 얘는 4MGH입니다. 4MGH에서 여기서 하나 손실되고 또 하나 손실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EMGH죠. 그러면은 R분의 Q니까 2분의 4 하면은 2가 되겠죠. 자, 그림은 열 효율이 9분의 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BCD 한 바퀴 돌고 있고요. AB랑 CD는 등온이고 BC는 압력 일정, 얘는 부피 일정이고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이 10Q고요. 그다음에 방출한 열량은 25Q랍니다. 그러면 열 효율이 9분의 2니까 9만큼 집어넣으면 2만큼 일하는 애죠. 그럼 7만큼 버리겠죠. 근데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이 10Q래요. 2가 10Q면 곱하기 5Q 한 거죠. 그러면 45Q 흡수하고 35Q 버렸겠네요. 근데 어디서 흡수했나 보니까 여기서 흡수했죠. 그 다음에 여기 등원 과정 여기도 흡수하고요. 여기는 방출이고요. 여기도 방출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서 45Q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서 35Q 버렸겠죠. DAB에서 흡수한 열량은 45Q 맞아요.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과 같다. 여기가 등원 과정, 여기도 등원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겠죠. 온도가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 똑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얘는 등적 과정이죠.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등적이라서 여기 델타 E가 W가 없고 전부 다 델타 E예요. 그 다음에 얘는 등합 과정이죠. Q는 W 더하기 델타 E인데 여기 델타 E랑 여기 델타 E랑 둘이 같겠죠. 온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얘는 D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얘가 그대로 똑같죠. 온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0Q이다. 여기서 보면은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25Q래요. BC 과정에서 마이너스 25Q고요. 근데 BC에서 25Q만큼 버렸고 CD에서 10Q만큼 버려야 그래야 다 합쳐서 35Q만큼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한 열량 CD에서 방출한 열량이 마이너스 10Q입니다. 근데 여기선 등온 과정이죠. Q는 W 더하기 델타 U니까 델타 E니까. 근데 등온이라서 델타 E가 없고요. 그러면 한 일이 그대로 열량이 되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1도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받은 일은 10Q 맞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자, 그림과 같이 0초일 때 2L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던 물질 A, B가 동시에 출발해서 1, 2에서 각각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A, B에서 가속도 크기는 여기서는 2A, 여기서는 A랍니다. 그리고 2의 시작 지점에서 여기 P점에서 속력은 B가 A의 2배래요. B가 통과할 때는 2V고요. A가 통과할 때는 V로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4초일 때 P를 지난대요. 6초일 때 거리 구하면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A 먼저 그려보면 A는 처음에 정지했다가 기울기 2A로 해서 점점 증가했겠죠. 그러다가 P점에 도달했겠죠. P점 딱 도달하고 이제 가속도가 A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렇게 완만하게 갈 겁니다. 이게 A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B는 똑같이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근데 얘는 더 가야겠죠. 얘는 요거밖에 안 갔지만 얘는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P를 딱 지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요게 B 그래프입니다. 그때 요 순간이 4초란 뜻이죠. P를 지날 때가 4초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속력이 B가 P를 지날 때는 2V고요. A가 P를 지날 때는 V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6초일 때 거리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먼저 B는 여기 이거 지날 때가 영역 1이죠. 얘의 가속도가 2A니까 얘 기울기가 2A란 뜻입니다. 그럼 2A는 4분의 2V가 되고요. A 나누면은 V는 4A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4A고요. 얘는 8A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VV면 여기가 4초면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가 2초겠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가 V, 2V니까 그래서 1대2니까 얘도 1대2 여기서 2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L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삼각형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죠. P까지 갈 때 그럼 A의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요 삼각형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다리꼴 넓이가 2L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면은 8A, 4A니까 12A고 곱하기 2에다가 나누기 2 해주니까 12A가 2L입니다. 그럼 A는 6분의 1L 이런 식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6초일 때 한번 구해보면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나겠죠. 여기가 아마 6초 이렇게 있을 거고 그때 한번 속력 구해보면은 여기서 B 먼저 구해보면은 2초 지날 때마다 이 가속도가 2AA였죠. 그러면은 여기서 2초 지날 때 4A만큼 증가했으면 여기서 2초 지날 때 2A만큼만 증가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속력은 1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도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서 가속도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가속도가 A죠. 2초 지날 때 4A면은 여기서 2초 지날 때 2A예요. 근데 여기가 시간 4초 지났으니까 2초 지날 때 2A 그럼 4초 지났으면은 4A가 되겠죠? 4A 커지면 4A니까 여기가 8A겠네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A랑 높이가 같아야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A, B 둘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건데 얘 보면은
처음에 위치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6초일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겠죠? A랑 B랑. 그러면 이때 0초부터 6초까지 얘가 A, 얘가 B, 얘가 A, 얘가 B죠. 처음에 이 길이가 2L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A가 6분의 1이니까 A로 써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12A죠? 2L이니까. 그 다음에 B의 이동거리가 이만큼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건데 말이에요. 그럼 B의 이동거리 이만큼, A의 이동거리 요만큼이죠. 그래서 일단 B의 이동거리 먼저 구해볼게요. B 이동거리 구하면은 요 도형의 넓이죠. 요 삼각형 넓이 먼저 구해주면은 8에 2, 4니까 8, 4, 32고 16A가 되고요.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은 8, 10이니까 18이 되고, 그러면은 2니까 넣으면은 그냥 18A죠. 그럼 얘가 34A입니다. 이 길이가 34A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나오죠. 여기가 34, 10이니까 여기는 22A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이동거리 한번 싹 구해볼게요. 여기서 A의 이동거리 구하면은 요 넓이가 되겠죠. 요렇게 삼각형, 이 도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2, 4, 8이니까 4A가 되고요. 요 삼각형. 그다음에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은 4, 8이니까 12 곱하기 4에다가 2분의 1 해줘야겠죠. 밑변 4니까. 그러면은 2가 되고 24A겠네요. 그럼 얘가 28A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8A예요. 근데 28인데 얘가 22니까 여기는 6A겠죠. 근데 A가 6분의 1, 그러면 6A는 L이겠죠. 이 길이는 그냥 L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L 이렇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와 Q, 거울 XY가 정지해 있고 A가 탄 우주선은 관찰자 B에 대해서 P와 X를 잇는 직선상에서 이렇게 광석에 가까운 속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방출된 빛이 XY에 반사돼서 다시 P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대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시간이랑 이렇게 돌아온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고유 길이가. 그 다음에 표는 B가 봤을 때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2랑 4랑 먼저 비교해 보면은 일단 보면 P에서 X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1, 그 다음에 X에서 P까지 오는데 T2인데 B가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겠죠. X가 뒤로 물러날 테니까 여기까지가 T1,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야겠죠. 근데 아마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오면 되겠죠. 여기가 T2입니다. P가 오른쪽으로, 이제 우주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Y로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죠. 여기가 T3고요. 그 다음에 Y에서 40km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가 T4입니다. 그러면 T2랑 T4랑 비교하면은 T2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T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린 시간인데,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더한 것과 얘네 둘이 더한 게 같아야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면은 가는 사건, 돌아오는 사건 다 한 점에서 일어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는 사건, 돌아오는 사건 한 점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B가 봤을 때도, 아니죠. B가 본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방출된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T1, 돌아오는 T2인데, 그럼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좀 긴 거리를 가야 될 거고 얘는 좀 짧은 거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올 때는 T3랑 T4랑 둘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쪽 방향 길이가 수축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T2가 T4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절반 반으로 딱딱 쪼갠 건데, 얘는 T1, T2는 절반으로 쪼갠 게 아니죠. T1이 더 길고 그 다음에 T2가 더 짧기 때문에, 그래서 T2가 T4보다는 짧습니다. 그 다음에 T0가 T1 더하기 T2이다. 얘 보면은 요거 두 개 더한 건데, 그럼 얘가 P에서 X로 갔다가 다시 X에서 P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죠. 그런데 고유 시간이 T0고 밖에서 보면은 고유 시간보다 길어진 시간 지연이 일어난 시간이겠죠. 그러면은 얘네 두 개 더한 게 T0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관성기에서 Q와 Y 사이 거리는 CT3이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인데, CT3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 속력에서 이 길이가 되겠죠? 요렇게 빛이 이동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이거, 실제 거리 QI 거리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T3다 라고 하면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t제로, 여기서 올라가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도 t제로니까 그럼 b가 봐도 어차피 똑같이 시간이 똑같이 지연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린 시간 t제로보다 큰 어떤 무한가일 거고, 뭐 t 프라임 이렇게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 뭐 t 프라임 이렇게 써버리면 어차피 시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t1은 더 길게 가고 t2는 짧게 오죠. 그 다음에 t3 반이니까 얘는 길게 짧게, 얘는 반이라서 무조건 t2가 더 짧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C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B에는 I0가 왼쪽으로 흐르고 전류의 방향은 CD랑 서로 반대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1.5랑 PQ 전부 다 수직으로 들어간대요.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표는 O, PQ에서 A와 B, 그 다음에 A, D 다 합쳤을 때 각각 나타냈대요. 먼저 보면은 A랑 B랑 보면은 자기장이 0입니다. A랑 B에 의해서 자기장이 0이란 뜻은 여기서 둘이 방향이 같아야겠죠. 얘도 이쪽 방향이죠. 둘 사이에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중점이니까 전류의 세기도 I0로 똑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 D를 다 합치니까 들어갔죠.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C랑 D는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그럼 만약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안쪽에서는 둘의 방향이 똑같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위 아래라고 하면은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나올 거고, 반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은 나오고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려면은 전류가 무조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위로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에서 보면은 P점에서 보면은 EB0래요. A, B 합쳐서 EB0래요. 그러면은 그냥 해보면 A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I0,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3D분의 I0, 그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둘이 합치면은 나오는 걸로 3D분의 2I0겠네요. 그럼 얘가 나오는 걸로 3D분의 2I0입니다. EB0가 3분의 2I0예요. 3D분의 2I0. 그럼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에서 D를 보면은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도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A, B가 나오는 걸로 2B인데 C, D가 추가되니까 들어가는 걸로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C, D에 의해서는 여기서 들어가는 걸로 3B만큼 돼야, 그래야 얘랑 얘랑 합쳐서 들어가는 걸로 B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B0가 3D분의 I0죠. 그러면은 C, D에 의한 거 보면은 3B0 만들려면은 D분의 I0입니다. 그러니까 C에 흐르는 전류를 IC, 여기를 I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P점에서 한번 보면은 ED분의 IC로 들어가고, 얘도 ED분의 ID로 들어가죠. 그럼 두 개 합쳐서 들어가는 걸로 D분의 I0 나와야 되는 뜻입니다.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Q에서 한번 보면은 P나 Q나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다 합쳐 어차피 똑같죠. 여기나 여기나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둘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걸로 2B0입니다. 근데 CD가 추가되니까 들어가는 걸로 2B0가 됐다는 건 들어가는 걸로 4B0라는 거겠죠. CD가 합쳐서. 그래서 Q점에서 한번 보면은 C에 의한 거는 3D분의 IC, 그 다음에 D에 의해서는 D분의 ID가 되겠죠. 요게 4B0니까 그러면은 얘가 3분의 4 I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에 흐른 전류 물어보랬으니까 C를 지어주면 되겠죠. 위에다가 3분의 2를 곱할까요? 그러면은 3분의 2 곱하고 여기다가
3분의 2 곱하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빼버립시다. 그래서 얘랑 얘 빼버리면은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은 3d분의 2it가 되고요. 얘가 3분의 4에서 3분의 2 빼면은 3d분의 2i 제로죠. 그러면은 다 사라지네요. 그래서 it가 그냥 i 제로겠네요. 그래서 그냥 i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가나와 같이 물체 AC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BC가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가나에서 B가 놓인 빗면이 수평망을 이루는 각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랑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의 A와 나의 C가 놓인 빗면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율이 똑같다.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똑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의 A와 나의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가 F래요. 여기 작용한 알짜임 아마 이쪽으로 F일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F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이 3분의 7F, 질량 M, 2M, M, 5M일 때 F 얼마냐? 그러면 A 먼저 보면은 오른쪽 위로 3분의 7F 당기고 있는데 알짜임이 F 나오려면은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 3분의 4F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똑같은 빗면이니까 각도 똑같으니까 그대로 비례식으로 가겠죠. 3분의 4니까 여기 5배 커졌으니까 얘는 3분의 20F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력 5mg, 여기 중력 mg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럼 전체 가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A의 가속도는 이 가에서 전체 가속도가 A는 m분의 F죠. 여기서는 2m분의 F예요. 그럼 가속도가 지금 2배 차이 나는 거고, 그럼 알짜임도 2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가에서 가속도는 m분의 F고, 얘가 전체 질량이 5, 6, 7, 8이죠? 8m이고, 그 다음에 힘이 여기가 빗면 방향 성분 F, 스몰 F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도 이쪽으로 스몰 F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OMG 빼기 F 빼기 3분의 4F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얘는 2M분의 F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 질량 똑같이 8M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0F, 그 다음에 빼기 F 빼기 MG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한번 풀어주면은 MM 나누고요. 8 곱하면은 8F는 5mg 빼기 F 마이너스 3분의 4F니까 38에 24죠? 그럼 4니까 3분의 28F가 5mg 빼기 F고요. 여기서는 MM 나누고 2로 나누면 4죠? 그러면은 4F는 3분의 20F 빼기 스몰 F 마이너스 mg입니다. 그럼 3, 4, 12니까 3분의 12고 마이너스 3분의 8F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그러면 다 플러스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얘식 그냥 두 개 더 해버릴까요? 3분의 28 더하기 3분의 8은 3분의 36F죠. 얘는 F 사라지고 6mg입니다. 66에 36이고 나누면은 2니까 F는 2분의 1 mg겠네요. 답은 2분의 1 mg. 그다음에 그린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 B,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C. 나는 가의 순간으로부터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얘의 속력이죠. 그 다음에 질량 알려줬고 T1 이후에 C는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지금 얘를 보면은 아마 이 상태에서 일단 지금 이 순간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오죠. 그 다음에 충돌이 여기서 먼저 일어날 겁니다. CA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럼 이때 어차피 계속 B의 속력이 계속 0이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아마 C랑 A랑 충돌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아마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요 순간에 이제 B랑 부딪혀야 된다는 건데, A랑 B랑 부딪힐 수도 있고요. C랑 A랑 부딪힐 수도 있어요. C가 왼쪽으로 가서 A랑 부딪혔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요 순간부터 C가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아마
요때 아마 C랑 부딪혔겠죠. C가 T1 이후 등속도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A랑 C랑 충돌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충돌하고 나서 아마 C가 왼쪽으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래서 B랑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한 거겠죠. 그리고서 C가 계속 충돌하고 나서 아마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오른쪽으로 어디로 쭉 갔겠죠. 그 속도로 계속 갔을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아마 A, B가 충돌을 하고 쭉 가야겠죠. 그때 C랑은 충돌하지 않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더 이상 충돌이 없고 계속 등속도 운동해야 되니까, 충돌 없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A, B, C가 속도가 다 똑같아야 돼요. A, B 속도가 속력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아야 돼요. 그게 4V란 뜻이겠죠. B가 최종 속력이 4V니까 C도 최종 속력이 4V여야 그래야 둘이 충돌 없이 계속 일어날 거고, A도 충돌 없이 계속 4V로 가겠죠. 그러면 4V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어차피 처음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5였으니까 전부 다 오른쪽으로 4V의 속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총 질량이 5, 4, 1이니까 10이죠. 그러면은 10에다가 4V죠. 걔가 처음 운동량 5니까 그러면은 2가 되고 V는 8분의 1이죠. V가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가 2고요. 그럼 얘가 8분의 5죠. 얘가 2분의 1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의 속력이 이제 나왔죠. 그럼 이때 보면은 먼저 C랑 A랑 충돌을 하고, 여기서 C랑 A랑 충돌을 하고 C가 뭐 어디로 갔겠죠. 그 다음에 A가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때 속력을 V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럼 A의 운동량이 5V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여기 운동량 0입니다. 그 다음에 C랑 B랑 충돌을 해서 이제 B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B가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리고 그럼 B와 C가 충돌하고 하고 나서 B가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때 속력이 8분의 5라는 걸 방금 구했으니까 그럼 운동량은 왼쪽으로 2분의 5가 되겠죠. B가 운동량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랑 B랑 충돌하겠죠. C는 이때 이후로 충돌하면 안 되고, 여기서 B의 속력이 바뀐 건 A랑 B랑 충돌했겠죠. 요때 이제 속력이 VA가 된 거고, 그럼 A랑 B랑 충돌해서 이제 B의 속력이 4V가 된 겁니다. 오른쪽으로 4V가 된 거죠. 그때 A의 속력도 4V가 되겠죠. 방향은 오른쪽이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둘이 합쳐서 이쪽으로 4V의 속력, 그러니까 2분의 1 m/s의 속력으로 가야겠죠. 그럼 총 질량이 9고 속력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렇게 돼서 5VA는 2분의 14가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7이죠. 그러면은 VA는 5분의 7 m/s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 모양은 기출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요게 조금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T1 이후에 등속도 운동한다 해서 이때부터 C는 충돌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속력이 어떻게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처음 방향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럼 충돌이 여기서 왔다 갔다 막 일어나면서 여기 속력 아마 VA로 잡고, 여기서 AB 충돌할 것이고, 그래서 그냥 운동량 보존 중간에 쓴 거죠. AB 충돌에 인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4V의 속력으로 쭉 가야 한다라는 걸 이제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속도가 오른쪽으로 4V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5VA,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5V라는 거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9kg 짜리가 2분의 1m/s로 가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져서 그래서 5분의 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